참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을 줬던 이른바 아파트 흡연장 살인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그 살인범에게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김묘성 기자님. 네,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8월 20일입니다. 서울시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끔찍하게 폭행을 해서 살해한 29살 최성우라는 사람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이곳이 범행 장소였나 보네요. 네, 세상에.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이제 상해 혐의로 체포를 했었는데 피해자가 끝내 사망을 하면서 살해 혐의로 이제 바뀌었죠. 이 인간이에요? 그렇습니다. 이렇게 신상 정보도 공개가 된 바 어딜 노려보고 있어 있습니다. 진짜. 네, 근데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했다라는 망상에 빠져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더욱더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. 네. 지난달 검찰은 최성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. 어허. 그 이유를 보면 네. 피고인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세상에. 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을 했음에도 아유. 이 최성우라는 사람은 주요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. 사회로부터 영구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네. 오늘 법원에 1심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.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.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, 검찰은 이 몹쓸 인간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왜 법원은 징역 30년만 선고한 걸까요?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. 우선 피고인은 현격한 체력 차이가 나는 고령의 피해자를 13분 정도 무참히 폭행하고 살해했으며 그 방법과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세상에. 잔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나아가서 범행 후에도 적극적인 응급 조치를 취하지도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고 태연히 흡연을 하는 등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세상에. 따끔하게 지적했는데 저기 사람이 할 짓이 사람을 죽여놓고 태연히 담배를 피워요 이 인간이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리한 사정을 감형 사유로 삼았습니다. 뭔데요?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, 흉기를 준비하는 등 미리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,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,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유족분들은 이 판결, 이 선고를 납득할 수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네,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. 이게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, 그리고 전과가 없다라는 걸로 이렇게 잔혹한 살해를 했던 범죄자에게 감형을 하는 것은 유족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텐데요. 심지어 이 피해자의 자녀는 이 법원에서 선고가 있고 눈물이 흘리기도 했습니다. 자신의 아버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이 유가족들은 평생 이 슬픔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. 네. 이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네. 아마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아. 보통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선고형이 낮아졌을 때는 통상적으로 항소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항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일단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데 더구나 지금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더더욱 이 죄에 대해서 이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반드시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. 네. 항소 가게 된다면 그 항소심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